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구본길 셰프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3빌딩에 있을 때 금메달 따신 거잖아요. 세계 대회에서. 네네네. 좀 회사에서 좀 어떻게 좀 대우가 달라지고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그 허스트, 그러니까 1급 요리사일 때 갔는데 네. 부주방장으로 이제 진급이 되고 네. 그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상금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등등 어떻게 보면 고속적으로 막 그동안에 그 뭉쳐있던 핵이 예. 폭발한 그런 이제 거의 됐습니다. 아,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세계적으로 1등을 하신 건데 63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주방장이 우리한테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예. 그 우리가 운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63빌딩이 하나의 이슈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빌딩, 예. 그게 또 황금 체계, 그것도 황금 그 메달을 땄으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황금이랑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근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네네. 고속 승진도 하셨는데 중간에 좀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동전에는 항시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의 화려함소 뒷 배경에는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금메달을 따고 온 이후에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옛말에 사동이 논사모 배 아파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견디기가 참 힘들었어요. 아, 질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제 나름대로 고뇌와 번뇌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네. 그만둘라니까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회사에서는 내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쵸. 그렇다고 내 개인적인 내 삶에 대해서 회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회사에 넘길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 한상호 씨라는 분, 독일에서 이제 핸들링 해주신 분. 아, 예. 교회 나가실 때. 예, 독일 교민한테 이제 그 연락을 해갖고 그게 이제 그 갔다 오면 예. 그 어차피 그 캠베스키드 호텔에 이제 연수도 할 겸 예. 그래 이제 그 제가 기한을 올렸죠. 올리니까 그 기한을 올리니까 밑에 그 내 위에 상사는 기한을 그냥 책상 밑에 이어놓고 안 준 거죠. 너무 고속 승진하고 맨날 연수 어리고 네, 조금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 나중에 이제 인사로 무조건 하고 나는 이제 뭐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만두면 그 해외 나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대출 받아야 되고 이래서 퇴직금 갖고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제 개인 사정적인 걸 어려움을 이제 핑계를 대려고 네. 제가 해외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개인 네. 생각을만 갖고 그래 했는데. 그래 이제 가니까 처음에 이제 그 위에 뭐 이사님한테 가니까 야 이거 너 언제 이런 그 아무 기한도 안 올랐는데 이게 뭐냐 이러더라고요. 아 나 기한 올린 지 벌써 한 3개월이 넘었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일단 뭐 전무님한테 한번 가봐라. 네. 그래 이제 전무님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무님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너를 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러냐. 그날 바로 이제 사장님 뵙고 그때 이제 그 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네. 뭐 언론도 하고 이러지 어떻게 이랬냐 이래서 네. 아이 뭐 제가 그냥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래 하고 이제 그 독일로 이제 갔죠. 그 독일에는 얼마 기간 동안 다녀오신 거예요? 독일에 보름 같았어요. 보름 동안 가서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소스 같은 거. 소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맥주 같은 걸 활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독일이 맥주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맥주 같은 거 빵 넣어갖고 뭐 소스 만들고 이런 것들 고기 재놓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저도 지금 그걸 응용해갖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네. 그 하나를 갖고 이제 다른 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독일에서의 참 재미있었던 거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네. 그 이렇게 수요일 되면
딱 그 크린데이가 있더라고요. 네. 수요일은 크린데이? 예,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 청소하는 날. 그럼 그날은 딱 앉아가 아침에 그 사람들은 맥주의 고장이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요리사들도 자기가 먹고 싶은 맥주를 냉장고에서 끄집어내 와갖고 맥주 한 병씩 딱 먹고 그래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네. 그 맥주를 제가 이제 그 제가 하는 뭐 우리는 소주 스타일의 어떤 한국적인 그런데 그 도수가 이제 맥주가 독한 게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한 잔 딱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휭쳐 하더라고. 그래 테이블을 딱 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 이제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고. 네. 그 술은. 아, 독가수니까 네, 조금씩 소주처럼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맥주니까 그냥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참 재밌던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맥주를 딱 먹고 예. 딱 그 머리에 세 번 자기가 우리나라처럼 막 더먹고 이런 게 없습니다. 딱 먹으면 머리 세 번을 탁탁 치고 예. 머리 그 맥주 마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세 번을 딱딱 칩니다. 다 비웠다? 네, 다 비우고 네. 딱 청소하러 갑니다. 그만큼 이제 그 선진 문화의 그 이 끊고 매점 예. 조금 누전한 게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참 많이 배워지도. 해외 연수를 좀 많이 다니신 건 기획안을 그 독일 이후도 많이 내셨나요? 네.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프랑스, 이태리, 네. 뭐 스페인 뭐 이런 데 많이 그런데 프랑스 가서도 제가 참 재밌었던 게 그 프랑스가 파리 시내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 연수를 하는데 아스토 호텔에서 연수를 하는데 숙소에서 이제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걸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걸어가다가 보니까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길을 모르겠어서 도로 이제 그 길로 찾아가려니까 그것도 못 헷갈려요. 찾아가는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똑같은 생긴 게 똑같아 갖고 그래서 이제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출근이 늦었던 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조금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제가 그 아무주부쉐라고 한 입에 이제 즐기는 그런 이제 요리가 있었는데 가서 한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그 당시 과장 때 갔으니까 굉장히 부장까지가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 차장, 차장, 부장.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과장 때니까 저한테 직원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래도 이제 배움에서는 과장 직책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아무주부쉐를 널리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량입니다. 그러고 너무너무 이제 철저한 구성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대충이라는 건 없어도 빨리빨리도 없고. 이제 한날 아침에 이제 예약이 이제 한 70명 이랬는데 알라카트 업장에 70명 같으면 정말 바쁩니다. 바쁜데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만드는 아무주부쉐 그 담당을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이제 포크를 갖고 일하는 게 너무 이제 좀 느리고 일이 그래서 이제 제가 계량을 다 해갖고 우리 그 거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 저었어요. 빨리 하느라고. 와, 그 27살 먹은 그 친구가 키가 내보다 훨 큰데 나는 그때 당시 30이 훨 넘는데 나를 막 사정없이 밀어 던지면서 왜요? 이따구로 하냐고 가라고.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안 알아키주고 이제 아예 뭐 오지 말아요 금방이를. 너는 인마 실수생이 그따구로 하냐고. 그래갖고 옛날 며칠을 막 얘기도 해보고 이래도 그 사람 걔네들은 한번 틀어지니까 힘들더라고. 그래 저녁에 가서 이제 술 받아주고 이러면서 막 꼬시고 이랬더만은 그래 이제 내일 아침에 당신이 한 거하고 내가 한 거하고에 그거를 비교를 할 겸 두 가지 똑같이 당신 그 레시피를 그대로 달 인지해가 있냐 해서 다 적었다. 그래 이제 해줬더만은 거기 가는 게 이제 크림치즈라든지 전갱이, 통조림, 토마토, 올리브오일, 빵가루 뭐 쭉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딱 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포크로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그 분기를 젓는 거하고는 내가 젓는 거는 그냥 그 좀 크림 상태로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푹 뭐라나 이거 조금 척척 감기는 이런 안 좋은 느낌인데 그 사람들은 이 전갱이고 이런 게 포크로 전부 끼야 옅듯이 크림치즈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면 씹히는 질감이 있고 네. 그 씹히면서의 고소한 이런 맛을 느끼겠는데 우리는 그게 내가 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 아 그때 너무 부끄럽더라고. 나는 직책상 과장이었지. 네. 요리의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삶의 질처럼 요리의 질이라는 거를 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급급하게 네.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이게 선진국이다.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언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63빌딩이 이제 그 신동아가 이제 망하게 되죠. 네. 망하면서 하나가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사장을 들어오라 그래갖고 이제 붙이니까 3분 딴 데가 이렇게 그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도 뱀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이 대가님은 여기에 있어도 되고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시면 자기가 모든 걸 케어를 하겠대요.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사가 전 회사 같으면 내가 애정을 갖고 일을 하는데 그렇죠. 오랫동안 거기서 예, 나를 키워준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하나라는 회사는 내가 여기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잖아요. 네. 그만두고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또 가게 되죠. 학교로 가면서 네. 또 다른 방송들이 찾아라 맛있는 TV라든지 그 당시 이제 방송을 그러면서도 방송을 많이 예, 했습니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방송을 많이 하고 네. 그 방송을 하니까 또 다른 먹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컨설팅 먹거리라든지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릇들이 나의 그릇이니까 최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까지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어서 구본길 셰프님의 일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문님 나오셨어요? 뭐 다 대비 되다요. 밑에서 데워왔네? 네. 이거 있잖아. 조금 이런 거는 바로 풀어져. 이제 먹어봐야 돼. 입안에 너무 이렇게 그 뭐라나 가득 차면 이게 부담감 가져. 이 폼이 좋아야 돼. 딱 쥐고 딱 하면서 딱 쥐고. 음식을 점검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메뉴가 제대로 돼가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이제 고객 관리 고객한테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가. 아무리 요리사가 아무리 요리의 기능을 갖고 테크닉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가장 신선한 재료의 원재료가 중요한 거야. 요리사의 철학 내지는 자긍심 이런 걸 갖고 일을 임해야 나중에 그 길로 가는 거야. 너도. 일단 가장 위생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이라 되게 좋지만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금 피곤할 수 있는 되게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생선 소스를 하나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떠오르는 게 쑥하고 냉인데 냉이는 뿌리로서의 어떤 거기 때문에 색상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쑥을 갖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 생숙을 갈았을 때하고 지금 약간 데쳐갖고 이렇게 이제 갈았을 때 향이 이제 틀리거든요. 여기서 갈아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상큼한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스 레시피 같은 거는 자주 생각하세요? 그렇죠. 요리를 이래 보면서 저 소스, 재료가 우선 딱 떠오르면 저 재료 갖고 어떤 소스를 만들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방불랑 소스 알아 몰라? 예, 압니다. 방불랑에다가 네. 쑥 이랬는데 예. 쑥을 삶아서 하니까 좀 그런데 생걸로 이렇게 하면 더 색깔이 확 나면서 향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먹어봐. 간이 우범경 셰프님이 이렇게 레시피 같은 거 자주 만들고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거 바탕으로 손님들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말려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VCR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요리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만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요리 좀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리사를 하려면 취향도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취향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늘 긴장된 마음을 갖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배려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좋은 이런 걸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셰프님께서 프로그램 정말 많이 나가셨잖아요 한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요리사분들, 셰프님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혼자 쫓아다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출연을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 김영희 PD라고 유명한 그 살집 아저씨라고 네. 그분하고 누굽니까 이마룡 씨하고 네. 그래 오셨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참참참 네. 이용렬 씨가 네네. 떴어요. 떴는데 내가 금메달 따오고 이래 하니까 이마룡 씨도 좀 떠야 되겠는데 뭔가 참참참한 그런 야식보다는 좀 럭셔리한 걸 떠고 싶다. 네. 이래가 이제 김영희 PD하고 이래 왔는데 그래 이제 그 와서 이제 뭐 얘기를 이래 하다 보니까 내보고 이제 그 출연을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요리 프로그램 이제 대본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해야 난 출연을 못 한다. 도와주긴 도와주겠다. 뒤에 네. 뭐 이런 백사이드고 이런 거 어떻게 기획을 하고 이런 건 도와주는데 출연을 못 한다. 내가 네. 뭐 생긴 것도 못 생기고 내가 전번에 그 금메달 따고 와갖고 그 출연하고 막 너무 힘들더라. 네. 힘들고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이래갖고 말도 어눌하고 나는 안 된다 이랬더만 한 번만 딱 해달라. 한 번만. 그래서 이제 부탁이니까 네. 그것도 일이잖아요. 하는 것도. 그래서 요리사의 일은 시키면 해야 된다는 나는 그 철학이라. 한번 했는 게 결국은 한 3개월 정도 이래 하면서 그 당시 일요일 밤이 굉장히 큰 프로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 이제 그때 내가 떴죠. 속된 말로 뜨다 보니까 어느새 유명해지는 그런 게 있었고 네. 그 이후로 뭐 방송을 막 수도 없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셰프님 많이 봤거든요, 방송에서. 그럼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좀 재밌었던 일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타조 촬영 갔었어요. 타조요? 네, 타조 촬영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조 촬영을 하려고 이제 타조 알을 깨는데 네. 그 스푼 갖고 깨니까 안 깨져갖고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네. 그래 이제 뭐 일단 커트 시키고 다른 거 갖고 또 알을 이제 큐 해갖고 탁 때려 깼는데 그 딱 깨는 순간에 후라이팬이 확 넘어버린 거 있죠. 크니까. 네.
후라이팬 확 넘어가고 아 그때 당황한 걸 제가 뭐 정말 지금도 막 생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리도 하셨었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고 강의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좀 제일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려서부터 네. 이런 이제 예능 프로에 이걸 배우고 이래 했더라면 네. 예능 프로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맞으세요? 그러고 이제 또 그 어쨌든 간에 네. 예능이 요리와 예능을 결부시킨 저 최초자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일반 같은데 가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네. 그때 제가 많이 웃겠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출연하자고 이렇게 좀 찾으시는 분들이 좀 없나요? 근데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그 제가 프로그램을 다 보면 네. 옛날에 다 출연했던 프로그램 각색해가 나오는 것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미 한불 간 사람이죠. 저는 그걸 인지합니다. 한불 간 사람으로. 그래도 양식의 대가로 좀 이렇게 나가서 딱 좀 입담 좋으시고 하니까 좀 나올 법도 한데.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현실의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입담이 좋더라도 30년 전, 20년 전에 입담을 갖고 지금 나가면 저 노인네 나가가 뭔 소리 하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한 번쯤 나가보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 없어요? 중년들이 정말 중년 셰프들이 네. 젊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요리의 어떤 재미거리 이런 걸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재미거리 재밌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따갖고 이래 하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또다시 예전처럼 재밌는 모습으로 TV에 보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경력이 쌓이고 보면 그 약간 요리 스타일이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셰프님은 어떠세요? 저도 늘 이제 좀 바뀌는 스타일이라서 그러고 지금까지도 나이답지 않게 제 또래의 어떤 나이답지 않게 조금 앞서가려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소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때 뭐 봄냉이 소스 이러면 다 찾아봐도 봄냉이 소스를 이렇게 뭐 양념을 해갖고 냉이를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상품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도 내가 그런 부분을 이제 아마 나간 부분에서는 그걸 갖고 상품화 시키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요리를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사는 네. 항시 먹으면서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릇을 보면서 요거를 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직업이고 네. 또 그게 좋아서 직업화된 사람한테는 그게 즐거움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셰프님께서 만든 그 요리 중에 엄청 대중화되어 있는 요리나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거는 뭐 지금 제가 이제 양식을 많이 했고 이런데 그걸 이제 그 응용해 갖고 나오는 소스들이 많죠. 원래 이제 셰프님께서 만든 것 중에 어떤 소스가 좀? 그거 보면 그 응용됐다기보다 그냥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독일 가갖고 삼겹살에 이제 그 로즈마리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래 이었던 게 엮고 했던 게 어느 날 보니 강남에 완전히 와인 그 숙성 그게 대나무통 뭐 이래가 상품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보면 피망이 하나도 없고 시장에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방송 많이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궁금한 게 셰프님께서 이제 어머님한테 그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그러면 셰프님의 자녀분들도 좀 재능을 받으셨나요? 어떤가요? 그건 재능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딸도 이래 보면 제가 책 쓸 때도 이렇게 보면 참 요리에 대한 거 이런 걸 참 잘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봐도 그 아버지 그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러던데 그 재능을 받았는데 그 재능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요리사가 되시지 않았어요? 어느 요리는 안 쪽으로? 주로 이제 보면 아들은 물론 비슷한 커피 쪽에 커피 맛에 대한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잘 받아들여갖고 이제 커피 유통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커피숍을 하다가 자기는 유통이 좋다 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나는 커피숍 하면서 조금 간이
그 음식점도 하면 좋겠던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를 될 수 있으면 멀리 피해서 가 있으려는. 그 딸도 예. 그 사위가 이제 그걸 합니다. 골프를 하는데 예. 그 골프 하는 그걸 이제 갖고 방송 쪽으로 이제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물론 뭐 그 서울 그 예술대학교 나와놓으니까 그걸. 예. 좀 아쉽진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요리를 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도 요리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쪽으로 따라와 주면은 더 많이 알려주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빙고. 정말 요즘은 네. 전에는 내가 막 그 할 때는 내 열정이 너무 강할 때는 네. 아유 지금 쟤들이 뭐 알겠나 이랬는데 지금은 요즘은 어떤 데는 조금 아쉽죠. 아쉽고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 할 수 있는 이 입장에서 아버지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근데도 안 하면 가까이 안 올라가는 그 자체가 참 아쉽고 좀 서운할 때가 많이 있죠. 셰프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계획은 뭐 제가 요리사이기 때문에 네. 요리에 대한 걸 늘 생각하고 또 재능 기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이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 뭐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 사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회가 정화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리에 대한 집념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들어 여기서 요리를 하고 또 이 요리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장소에서 또 어렵고 힘든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교육도 이제 이래 하고 맛있는 음식도 이제 주고 이래 하면서 마음을 이제 좀 더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많은 활동하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